전 세계 회원이 140만 명, 그리고 클럽이 4만 6천 개가 넘는 조직이 있다면요. 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동네에서 보던 그 로타리 클럽, 그 이면에 있는 아주 거대한 엔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바로 로타리 재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타리 재단이 정확히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또 이 거대한 조직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 하는 단체라는 그런 막연한 인상을 넘어서요. 어떻게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치나 종교 또 국경을 초월해서 이런 세계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장해 올 수 있었는지 그 목적과 운영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게 단순히 선의에만 기댄 조직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죠. 그렇죠. 선의만으로는 이렇게 오래 또 이렇게 크게 유지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자료에 나와 있는 로타리 재단의 공식적인 사명,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밝힌 그 존재 이유가 뭔가요? 공식 사명을 보면 세계 이해, 친선, 평화를 증진한다는 아주 거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방법이요? 네, 단순히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인류에 대한 봉사, 높은 윤리 기준의 증진,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리더들의 교류, 바로 이걸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즉, 사람과 사람의 연결,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윤리를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는 거죠. 아,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냥 돈을 모아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의 교류와 그 윤리 기준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윤리 기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가지 표준, The Four-Way Test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윤리적 나침반이 있어요. 1932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모든 로타리안들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죠. 네 가지 표준이요? 어떤 내용이길래 거의 100년 가까이 사용되는 거죠? 아주 단순하지만 곱씹어보면 정말 어려운 네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이렇게 묻는 거죠. 첫째, 진실한가? 둘째, 모두에게 공평한가? 셋째,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넷째, 모두에게 유익한가? 듣고 보니 정말 이상적인 기준이네요. 근데 솔직히 모두에게 유익한가 같은 질문은 현실 세계에서 적용하기 정말 어렵지 않나요? 어떤 결정이든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표준은 무슨 법조항처럼 무조건 지켜야 한다 이런 규칙이라기보다는요.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이상향에 가깝습니다. 아, 일종의 필터 같은 거군요. 그렇죠. 도덕적 필터인 셈이죠. 이 프로젝트가 우리 클럽에만 이익이 되는 건 아닌지, 특정 집단에 편향된 건 아닌지 계속해서 자문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기준 덕분에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될 만큼 보편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요. 또 정치적, 종교적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죠. 알겠습니다. 완벽한 답을 찾은 도구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게 만드는 나침반 같은 거군요. 자, 그럼 이런 정신적인 기둥을 바탕으로 실제 조직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자료를 보면 국제 로타리와 로타리 재단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이 계속 나오던데 이게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이걸 이해하는 게 로타리의 투명성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아, 완전히 별개 조직이군요. 네. 먼저 국제 로타리, 즉 RI, 로타리 인터내셔널은 회원 조직입니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고 전 세계 14,000여 개 클럽들이 원활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정책을 만드는 일종의 협회 사무국 같은 역할을 하죠. 아, 그러니까 국제 로타리는 회원들을 위한 관리 및 지원 조직이고 운영비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되는 거군요. 그럼 로타리 재단, TRF, 더 로타리 파운데이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로타리 재단은 순수한 자선 기금 단체입니다. 회원들이나 일반 대중이 내는 기부금으로만 운영돼요. 이 기부금을 모아서 소아마비 퇴치 같은 인도주의 프로젝트나 평화 펠로우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죠. 기부금으로만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국제 로타리를 운영하는 이사회와 로타리 재단의 기금을 관리하는 재단관리위원회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점입니다. 아하,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기부자 입장에서는 내가 낸 돈이 조직 운영비나 직원 월급 같은 데 쓰일 걱정 없이 100% 자선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는 걸 보장받는 구조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방화벽을 쳐놓은 거네요. 이게 바로 로타리가 오랫동안 신뢰를 유지해온 비결 중 하나겠어요. 맞습니다. 그 재정적 방화벽이 핵심이죠. 이런 이원 구조 덕분에 기부자들은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고 재단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회원 한 명부터 시작해서 이 거대한 국제 조직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지휘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각 단위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작은 단위는 역시 개인 회원들이 소속된 클럽이겠죠. 네, 클럽. 이 클럽들이 지리적으로 모여서 지구, 디스트릭트를 형성하고요. 현재 전 세계에 537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들이 다시 몇 개씩 묶여서 더 넓은 지역 단위인 존을 이루는데 총 34개의 존이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죠. 클럽, 지구, 존. 점점 규모가 커지는 구조네요. 이 모든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본부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에 국제 로터리 본부가 있고요. 전 세계 7개 지부에서 8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이 거대한 조직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 재정, 홍보 같은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직의 뼈대는 굉장히 투명하고 튼튼하게 잘 짜여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그래서 그 뼈대로 뭘 하느냐 아니겠어요? 이 거대한 조직이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실제 결과물들, 바로 그 프로그램들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로타리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프로그램들 속에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프로그램을 하나만 꼽으라면 주저없이 폴리오 플러스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1985년에 시작된 소아마비 퇴치 프로그램이죠. 아, 폴리오 플러스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되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규모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정도죠.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면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26억 달러가 넘고 약 30억 명의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30억 명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의 힘이에요. 이건 단순히 거액의 수표를 써서 전달한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로타리 회원들이 직접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때로는 분쟁 지역이나 교통이 마비된 오지를 직접 찾아 아이들에게 백신을 먹이는 엄청난 물류와 헌신의 결과물입니다. 와, 이건 사실상 자원봉사자 중심 조직이 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중보건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들으니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26억 달러라는 숫자 뒤에 직접 발로 뛴 수백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 기금은 어떻게 그렇게 대규모로 모을 수 있었던 건가요? 물론 회원들의 기부가 기본이지만 아주 영리한 파트너십이 있었습니다. 파트너십이요? 네, 바로 빌 앤 멜린다 게이트 재단과의 협력인데요. 로타리가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매년 5천만 달러를 모금하면 게이츠 재단이 그 금액의 2배인 1억 달러를 추가로 기부하는 2대1 매칭 방식입니다. 아, 제가 1달러를 기부하면 총 3달러의 효과를 내는 셈이군요. 바로 그렇죠. 기부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네요. 질병 퇴치를 넘어서 평화라는 더 추상적인 가치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던데요. 로타리 평화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이것도 로타리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로타리는 분쟁이 터진 후에 구호물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분쟁이 왜 일어나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더 주목합니다. 근본 원인이요? 네, 로타리 평화센터는 바로 그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에요. 사람을 키운다. 평화 전문가를 직접 양성한다는 건가요? 분쟁 해결 분야의 석사 과정이나 전문가 과정을 지원합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1,800명이 넘는 평화 펠로우를 배출했어요. 1,800명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졸업 후에 뭘 하느냐는 거죠. 이들은 140개 국으로 돌아가서 정부 관료, NGO 활동가, UN 직원, 지역사회 중재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서 물 부족 문제로 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 평화 펠로우가 들어가서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물 분배 규칙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총이나 약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 투자하는 겁니다. 정말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네요. 평화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길러낸다는 거니까요. 최근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초대형 프로그램, Programs of Scale이라는 건 뭔가요? 네, 이름 그대로 규모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여러 좋은 프로젝트에 기금을 나누어 지원했다면 이제는 로터리의 역량을 하나의 거대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서 정말 크고 지속 가능하고 또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죠. 아,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기금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여러 곳에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 한 곳에 집중해서 확실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가장 최근 사례로 2025년에 발표된 콜롬비아의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로타리 재단이 2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고 세계 식량 계획 WFP와 파트너십을 맺었죠. 세계 식량 교육과요? 네. 수십 년간 내전으로 고통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히 식량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요. 갈등 해결 능력을 교육하고 지역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등의 경제적 자립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잠비아에서 말라리아 사망률을 극적으로 낮춘 프로젝트나 나이지리아에서 산모와 신생아 사망률을 줄인 프로젝트에 이은 5번째 초대형 프로젝트죠. 특정 지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하나를 정해서 파트너 기관의 전문성과 로타리의 자금력, 그리고 네트워크를 결합해서 끝을 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 정도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장기적인 계획인 셈이죠. 이렇게 막대한 기금을 운영하고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결국 신뢰가 모든 것의 기반이 될 텐데요. 로타리 재단이 외부 기관으로부터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그 부분이 로타리 재단의 가장 큰 자부심 중 하나일 겁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비영리단체 평가기관인 체리티 내비게이터로부터 무려 17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별 4개를 받았습니다. 17년 연속이요. 한두 해도 아니고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요. 근데 그 별 4개라는 게 기부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좋은 단체라는 막연한 의미가 아니에요. 체리티 내비게이터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특히 로타리 재단은 2024 회계연도 평가에서 책무성 및 재정 부문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100점 만점이요? 네, 이건 기부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재무 구조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이사회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즉, 당신이 낸 돈은 허투루 쓰이지 않고 목적에 맞게 아주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라는 객관적인 인증마크를 받은 셈이죠. 아, 그러군요. 17년 연속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는 건 이들의 투명한 운영 방식이 일례성이 아니라 조직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보면 로타리 재단은 1, 2회라는 거대한 이상을 4가지 표준이라는 구체적인 윤리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고요. 네, 그렇죠. 또 회원 조직과 자선재단을 분리하는 영리한 지배구조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리오 플러스나 초대형 프로젝트 같은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 그 사명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140만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선의가 어떻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측정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차가운 머리가 함께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로타리라는 조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로타리의 모습에는 2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회원들이 소규모로 벌이는 봉사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수백만 달러를 움직이는 거대한 국제 프로젝트입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풀뿌리 단위의 지역 봉사와 거대한 글로벌 프로젝트 사이에는 어떤 긴장감 혹은 시나리오가 존재할까요?
그리고 로타리와 같은 조직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규모의 선행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지역 회원들에게는 소속감을 주고 국제사회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로 계속 남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